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로보티즈 보도록 할 예정인데,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려고 영상 촬영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로보티즈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참여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나오는데, 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 28%, 53%, 60%, 48%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여기에 추가할 종목들은 추가하고 링크를 넣어서 추가하는 장면까지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중에 CNC처럼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마이너스 10% 터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재접근해가지고 손실 봤던 것들 가져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이게 장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실이 나기도 한다라는 거,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서 중장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만 확인하시면 되시고, 단기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니까 장중에 신호 알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어요.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공부방 입장하기는 해당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구독하셨던 구독하지 않으셨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제가 이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클로봇도 그렇고, 유진 로봇도 그렇고, 로봇 관련 종목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입장이고,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개요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하고 똑같은 로봇 관련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협동 로봇이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그리고 로봇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봇의 핵심 기술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를 자체 개발해서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관절 쪽에 들어가는 구동장치, 그러니까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DC 모터들 있죠. 이런 DC 모터들의 관절에 들어가면서 이 톱니에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부품이긴 만큼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절마다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로봇의 관절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일반적인 협동 로봇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것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휴머노이드라든가 산업용에 투입되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절에 전달되는 동력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은 이 관절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러지거나 동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구성이 작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내구성을 끌어올리고 동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만큼 모터가 강해야 된다는 거죠. 강해야 된다는 거는 부피가 커야 된다는 건데, 산업용 로봇은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소형화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관절 부위에 충분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그만큼 소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화가 된다라는 거는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부품 자체가 작다 보니까 큰 동력을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소형화가 된 만큼 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동력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강도부터 해서 제어하는 그런 성능들까지도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하고 이 감속기를 자체 개발한다. 액추에이터는 방금 모터 같은 관절에 모터를 넣고 동력을 전달하는.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모터가 소형화가 되면서도 동력을 전달해야 된다. 동력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피가 작아질수록 질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소재도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속기로 해결을 합니다. 감속기는 동력을 생산하는 게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톱니로 전달을 한다고 하면 관절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품이
똑같은 100이라는 속도 동안 이렇게 돌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부품을 톱니를 살짝 조절을 해요. 이게 톱니가 부품 개수가 50개라고 한다면 여기 연결되는 이 부품과 연결되는 이 부분의 톱니를 날을 한 2개 정도, 5개 정도 빼버리면서 이렇게 이쪽은 맞물리고 이쪽은 붕 뜨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력 전달되는 게 60으로 똑같은 100의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달되는 동력을 60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톱니가 맞물리고 뜨게 되고 이걸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맞물리고 여기 뜨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이 동력이 100이 전달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는 60으로. 이게 이제 감속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속기가 이렇게 동력을 제어하는 이유는 파워는 100이 가야 되는데 똑같이 100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져 버리죠. 속도가 빨라지면은 정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정밀도.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감속을 하면서 동력 전달을 할 수 있는 걸 제어를 할 수 있는 이게 감속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산업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로봇 감속기로 유명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여기서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산업들을 추가를 해서 자율주행 로봇 개미 AI하고 통신 기반의 실내외 배송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그리고 향후에 이 자율주행 로봇과 이 AI 초고속 통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 영역에 대한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에 대한 확장의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 모든 대책들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가 보통주하고 기타 주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행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73%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25%, LG전자의 지분 7%, 자사주 1%, 이거를 제외하고 남은 73%가 시장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발행 주식 총수에 지금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주식이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싸게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한테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할 건데 주식을 증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상으로 증자를 하겠다. 주식을 더 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방식이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난 다음에 실권주,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남는 주식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신주의 종류와 수 거의 10% 정도 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라고 나오게 돼요. 유상증자로 모집된 자금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시설 자금으로 데이터 팩터리를 구축을 하고 정밀 가공 시설을 확충을 하고 모터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한다. 로봇 관련 부품이라든가 완제품 생산하는 이런 공장에 신설을 하겠다. 자금은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자금은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연구 개발하고 자체 생산하는 신규 모터를 연구 개발하고 데이터 팩토리 이 신축하는 이 신설의 공장에 운영비를 확보를 하고 가공 운영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만큼 자금을 사용을 하겠다. 600억, 400억 사용을 해서 1000억 정도 자금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대량 생산을 해서 공장을 만들고 캐파를 증설한 만큼 대량으로 생산해서 자동화 라인을 구축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으니까 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 데이터 팩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팩토리입니다. 이 관제 데이터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 데이터 등을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을 할 거다. 이거는 이 데이터는 향후에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의 필수적인 자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수익원으로 창출하겠다. 이제 단순한 로봇 기업이었다면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자금은 이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은 로봇 같은 경우 해당 좌표에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해당 좌표로 한번 갔다가 왔다가 그리고 다시 왔다가 와 이런 식으로 좌표로 입력하면 거기에 움직이는 물건을 들어서 여기 놓고
여기 물건 가지고 일로 갖고 와.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의 산업 로봇이기도 하죠. 근데 이 피지컬 AI라는 거는 로봇이 여기 물건이 있네? 이 물건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와 있네? 그럼 이 물건을 여기로 놓고 이걸 갖고 와서 여기로 놓자. 이런 식으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AI를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로봇 하드웨어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을 아우르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에서도 로봇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위를 갖출 것이다. 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는 주주인데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기존 주식은 가지고 있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신주인수권, 이거를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기간 동안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할인이 진행이 되거든요.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98,700원인데 발행 예정 가격이 74,100원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차후에 2차 발행 예정가가 나오면서 1차하고 2차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78,900원에서 98,700원에서 지금 종가니까 98,700원에서 74,100원을 예정 발행가니까 24,600원. 이게 신주인수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권리락이 생기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만큼 신주인수권을 팔게 되면은 이 할인이 됐던 게, 이걸 이제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 매매되고 있는 기준 가격이 신규로 상장되고 있는 주식 수만큼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인되는 거예요. 이 기준 가격이 변경되는 거예요.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계좌에서는 떨어졌다고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할인된 만큼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싶은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주인수권이 발생되고 권리락 효과 때문에 내 계좌에 손실로 기록이 됐어. 유상증자 권리락은 들어왔는데 이 권리락을 이 가격 주고 팔아버리니까 이 할인되면서 손실 났던 게 다시 현금으로 들어와 주게 되더라. 권리락 효과 때문에 할인을 받던 것들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주인수권이라는 거는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우리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주식을 늘리면서 증자를 할 건데, 이 유상증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버리게 되면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계셨다가 청약 예정일까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거로 행사를 하셔야겠죠. 이 거래 종료일까지 0.1이에요. 10주 갖고 있으면 한 주로 인수할 수 있는 74,100원. 이거를 계좌로 가지고 계시면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상장됐을 때, 신규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이죠. 이때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30일이고 D-2일이라고 합니다. 30일이고 29일. 이게 이번 달이니까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권리락은 29일이죠. 월요일이죠. 근데 일요일, 토요일은 거래가 안 되죠. 28일, 27일. 이 거래일로 치기 때문에 이 날은 거래일이 아니죠. 거래가 안 되는 날이니까 거래일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26일. 자, 이때 29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돼요. 이 권리가 나가 떨어지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거든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권리락이 발생이 될 건데, 29일날 우리가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일까요? 포함되지 않는 주식일까요? 안 되죠. 이날 이제 매수를 한다 그래도 권리가 없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권리락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날 살 수가 없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26일에 아직까지 권리가 있는 주식을 26일에 사게 되면 29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10주당 한 주를 인수를 할 수 있는, 유상을 참여할 수 있는 74,100원. 나중에 확정이 됐는 이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주 인수 권리, 이날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에 한해서 진행을 되다 보니까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날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 권리락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26일까지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기준일인 30일 신주유수권을 배분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차 발행 가격, 지금 예정 발행 가격이에요. 이거는 2025년 8월 27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던 당시의 가격으로 가중산술 평균 할인율 20%, 지금 주가에서 8월 27일 이 기산일로 해서 20% 할인된 가격이 74,000원이라는 거죠. 자, 근데 1차 발행 가격,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30일 전에 제3거래일 동안 평균 내서 여기서 20% 할인된 가격이 또 나오게 되고, 이게 1차 발행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발행 가격이 되는데, 이거는 청약일 전, 청약일이 아까 11월 10일이라고 했죠. 청약일 전에 3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에서 할인율 20%를 적용을 한다. 기간이 다를 뿐이에요. 신주 배정 기준일, 이때 평균적으로 며칠에서 며칠 동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0%를 한다. 그리고 이게 1차 가격이고, 이게 11월 10일에 평균 거래일 대비해서 주가가 평균해가지고 마이너스 20%에서 2차 가격이라고 한다. 자, 그럼 1차 가격과 2차 가격, 이게 74,100원이 되고 이게 73,1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낮은 가격으로 확정을 한다라는 게 확정 발행 가격입니다. 자, 가격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평균 가격이라 했잖아요. 거래가 되는 가격에 평균 가격을 할인율을 넣고 가격을 매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유상증자라는 거는 유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수가 더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맞잖아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우리가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1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순이익이 주식수가 늘어나 버리면 1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수가 높아지면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1주당,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1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EPS가 줄어들게 되고 주가 대비 EPS. 그럼 이게 PER이 되죠. PER이 낮아지게 되고 PER이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1주당 가치가,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겠지만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주당 가치를 희석을 시켜서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 기업의 데이터 팩토리 시대, 로봇의 관련 종목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보고 유상증자를 좀 더 지금 이 기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74,1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해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을지, 이걸로 고민해 보시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 유상증자를 참여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준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11월 10일까지 내한테 배정된 주식 수량만큼 체결할 수 있는 자본을 계좌에 넣어두시면 되시고, 오후 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신주유수권을 매각을 하시라 했죠.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신주유수권의 상장 예정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자,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이게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5일 동안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10월 23일, 24일, 그리고 7, 8, 9 주말 제외하고 5거래일 맞죠? 자, 5거래일 동안 난 신주유수권을 좀 빨리 팔아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첫날이랑 이튿날 이 사이에 팔아버리는 게 가장 가격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될 만큼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로보틱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야, 나는 신주유수권 시장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유상증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래. 지금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서 1주를 받았는데 신주유수권을 더 매수를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초과 청약을 할 거야. 신주유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래. 20% 초과 청약을 신청을 하겠지만 신주유수권으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라는 수요가 보통 마지막 거래일까지 거의 품절되다시피 이 물량을 다 끌어모아주는 수요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좀 신주유수권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해요.
그래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날이랑 이튿날 이때 빨리 팔아보시는 게 좋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마지막에 물량이 있다면 이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주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내 계좌에 로보티즈 1R, 로보티즈 10주 이런 식으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돼요. 여기에 수량이 한 주다 라고 하면은 한 주를 인수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매각하시든지 매각하시는 사람들한테 매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상증자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만약에 이 6만원의 평균 가격이 있을 때 20% 할인을 하면은 유상증자 예정 발행 가격이 더 낮아졌을 겁니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차 발행 가격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평균적에서 20%, 그러면은 2차 가격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가격과 2차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유상증자가 상장되면서 조금 더 주식수가 더 많이 풀려버리게 되니까 한동안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이유들, 지금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면, 신주인수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잖아요. 권리락이 9월 30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9월 기준일이, 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29일이 권리락이에요. 권리락이 발생이 됐을 때 이때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락으로 해서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또 끌어올리는 세력들,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매수를 했던 29일에 매수를 했던 이 물량 뚝 떨어지면서 막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주인수권을 일단 받았어요.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 다 던지는 세력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 됐지, 기관이 됐지, 누가 됐든 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될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신주인수권을 내가 받았고,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매수를 좀 더 해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까지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신주인수권까지 다 팔아가지고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이거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전략이기도 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공부방하고 종목들 쭉 올려드리는 포트폴리오 여기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우리 공부방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내용들 유익하셨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도 다 경험을 해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우리 공부방에 꼭 와주셔야겠죠. 다음에도 제가 로보티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50%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것들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채널로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